우리나라에는 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째는 우리나라 상품이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건데요. 우리나라의 그 언론들에 자주 등장하는 기사가 이런 거죠. 상대국에서 우리나라에 뭐를 팔려고 하는데 배짱을 부린다. 뭘 더 요구한다. 이런 기사들 흔하게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로 갑질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과시도 하지 않을 뿐더러 우월적 지위에 있는데도 갑질을 하지 않는 나라. 상대국에서 볼 때 이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약속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나라라는 거죠. 입금해 그리고 우리가 줄 때까지 기다려가 아니라 상대에게 약속을 하고 나면 그 약속보다 일찍 이행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치는 나라. 어떻게 보면 세계 유일의 나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과시도 하지 않고 우월적 지위로 갑질도 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약속을 일찍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이죠. 이런 나라가 있나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리보다 약소국이 세계에는 널렸죠. 우리보다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많아야 5개, 6개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230 몇 개 되는 나라 중에서 최소한 230개 정도,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대한민국보다 약소국인데, 그런데 이 나라들조차도, 우리보다 약한 나라들조차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품에 우월적 지위가 있으면 그거를 내세워서 갑질을 하려고 시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방문하는 국가들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거에,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수입을 하려고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조율을 좀 하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딜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뭐 물건을 살 때도 좀 그렇지만 물건을 팔 때도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랫동안 어떻게든 팔아야 살아남는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조금은 큰 소리를 쳐도 사실은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나치게 파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까지도 너무 겸손하게 매도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는 있죠. 이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 국가 이상에 적응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점차 나아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이런 위치까지 올라가서 얼마 전까지 이제 내란까지 겪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뭐 지금도 극복이 끝난 건 아니지만, 근데 갑자기 이렇게 세계 중심으로 급부상을 한 이제 이런 위치까지 온, 그것도 아주 친절한 파트너로서, 상대가 위협 국가로서 느끼지 않는 친절한 파트너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국제사회 중심으로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곳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서 중심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 이런 상황에서 상대국을 존중해주는 그런 나라로서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위치까지 오게 됐는가, 지금 그러면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가가 또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이 점차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 가장 크죠. 의식이 어떤 부분에서 의식이 변했느냐, 미국하고 일본에게 의지했던 안보관념이 우리나라의 방산의 힘을 국민들이 느끼게 되면서 많이 변하게 됐죠. 저들이 없으면 우리가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극한의 안보 4대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저들이 없다고 해서 뭐 우리가 굳이 라고 하는 사고까지 발전을 했단 말이죠.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한테는 안 돼. 뭐 큰 나라들한테는 안 돼. 허다못해 뭐 이렇게 자원이 없기 때문에 수입을 해야 되고 수출을 안 하면 죽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게도 우리는 큰 소리를 칠 수 없어. 뭐 이런 이미지가 우리 스스로에게 많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한미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뭐 북중, 북러 이런 동맹에 우리가 무참히 발릴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도 공포감을 겸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되었죠. 그리고 뭐 지금도 유지가 조금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본에 대한 자신감 극복이 발단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를 살펴보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뭐 독도 문제 또 다른 문제하고 부딪혔을 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게 뭐죠? 불매운동 그리고 반일운동, 이게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었죠.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항상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항의하는 차원의 이런 시위를 한다는 걸 알게 되죠. 미국이 다른 나라를 규탄한다고 해서 시위하는 거를 본 적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약소국들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나라에서도 이건 뭐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에 대한 시위가 거의 없어졌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제적 위상이 갑자기 커지게 된 것, 자, 국제 정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확 변화해 버렸는가? 국제 정세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일극 체제가 깨져버렸다라는 거죠. 다극 체제 세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시기가 있었죠. 1990년까지.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이 냉전 체제가 깨지게 되었는데, 냉전 시대가 끝나고 나서 딱 보니까 이제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워진 상태, 스스로 밥 벌어먹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뭐 그 뒤로도 내가 방귀 좀 끼는 나라다라고 해서 설레발을 치기는 했지만 미국 일극 체제가 유지가 되기 시작했죠. 경제 부분에서 그래도 이제 동맹이라든지 타국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얻어가고, 뭐 중국을 갖다가 개방을 시키면서 엄청난 이익을 얻으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도록 가장 많은 지원을 했고 경제 협력을 했던 나라도 미국입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급부상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뭐 이제는 뭐 다극체제에서 세계 2위 소리를 듣는 중국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이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은 뭐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에서 이 트럼프라고 하는 이 참 별난 종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부터 이 동맹에 대한 존중이 사실상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트럼프 일기 때 약간 의구심이 있었지만 미국의 일극 체제를 의심한 동맹들, 또 우방국들, 우방이 아닌 국가들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동맹들하고의 결속을 점차 흐트러뜨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동맹들하고의 결속 강화가 미국의 일극체제를 유지시키는 유일무이한 어떻게 보면 뒷받침인데, 그거를 스스로 깨버렸단 말이죠. 그게 아니어도 우리는 일극으로서 스스로 이렇게 뭐 해 나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일극체제가 깨지게 된 이 동맹 결속을 붕괴, 이게 이제 미국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고, 그러면서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게 되죠. 참 이것도 황당했던 일이에요, 사실. 그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하고 경제 협력이 작은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서유럽의 모든 천연가스 또 공급을 해왔던 나라였단 말이죠. 이 러시아에게 에너지를 거의 의존을 하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벌어지니까 서유럽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는 이빨이에요, 이빨. 그럼 이 이빨이 없어져 버리면 이제 잇몸이 시접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뭐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미국이 그냥 이 서유럽 국가들하고 의견을 맞춰서 별 잡음 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줬으면 사실 괜찮은데, 미국에서 이제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방위비를 올려라, 군사비를 올려라, 니네 그러면 미국이 이 나토를 버릴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아니 러시아가 침공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를, 물론 우크라이나가 서방 진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데요. 서방 진영에 이렇게 포함되고 싶어 했던 나라, 그리고 그 가능성을 계속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하면서 러시아 쪽으로 돌아서지 못하게 이제 서방 진영이
그렇게 유도를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서방 진영은 사실 아니죠. 그리고 내부에서 인권 탄압이라든지 뭐 이 자국민에 대한 뭐 학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뭐 이란하고 비교까지는 좀 그래도 사실 상당히 형편없었던 나라인 건 맞죠. 그렇잖아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아니 러시아에 그냥 이렇게 같이 대응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계속해서 미국이 압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불협화음을 내고 그러다가 바이든이 물러가고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을 해버렸죠.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완전히 사실 동맹체제라는 게 붕괴가 됐는데 붕괴라는 게 뭘까요? 붕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미국에 대한 안보 우산에 대한 신뢰가 물음표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유사시에는 미국이 그래도 함께 싸워주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절대적이었었는데 안 싸울 수도 있겠는데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뭐 미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미국이 같이 안 싸워주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이 불안감 때문에 각 나라들이 자체 방위를 러시아의 위협은 하나의 명분일 수도 있어요. 폴란드가 독일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독일은 프랑스를 믿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프랑스는 독일을 또 믿을 수 있나요? 뭐 그리스가 이탈리아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하고 터키는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사이가 나쁘죠. 저 소방 진영인데 터키하고 이스라엘도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대립 상태에 있죠. 그냥 뭐 나토에 속해 있다. 뭐 인접해 있는데 오랫동안 우호 국가로 지내왔다. 이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구심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가능했던 것이지 미국이 빠져버린 채로 생각을 해보면 당장에 저 나라를 내가 믿을 수 있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라는 물음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주 국방을 해야 하는데 오랫동안의 평화 시기 그리고 미국이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자체 국방력 산업시설을 모두 사실상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렸어요. 이 서유럽 국가들이. 그리고 그 외에 뭐 중동 국가들이나 이런 데는 아예 발전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고요. 특정 분야 한두 가지를 빼고는 항상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이 그나마 이 방산 산업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키워왔죠. 트럼프의 일극 체제가 그렇게 해서 이 뻘짓으로 깨져버리고 나니까 그걸로만 부족해서 트럼프가 우방국, 동맹국에 대한 주권을 위협을 합니다.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캐나다를 미국에 복속시키겠다라는 말을 한다든지 미국이 군사력으로 밀어붙이면 아니 서유럽 나토 국가들 중에 미국이 대항할 수 있는 국가가 과연 존재하냐 이런 말을 막 미국 대통령이 해버린단 말이에요. 공개석상에서. 실질적인 위협이죠. 이 대통령이 혹은 국방장관이 또 장관급 되는 사람들이 공개석상에서 하는 얘기는 지나가는 말, 농담, 사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면에 있지 않으면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으면 나올 수 없는 얘기거든요. 러시아한테도 위협받고 미국한테도 위협받고 만약에 러시아하고 미국이 손잡아 버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는지. 답이 없잖아요. 그냥 지금 상태로라면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몇 단계 아래로 봤던 대한민국의 방산산업이 그들 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가 방산산업 국가로 급부상하게 된 거죠. 그 중심 국가로.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일극 체제를 무너뜨리게 된 가장 큰 결정적으로 중동 전쟁을 트럼프가 벌이게 되죠. 이란이 금방 항복을 해버렸으면 일극 체제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 나토 동맹이라든지 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세계 할 것 없이 야 역시 미국이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버텨버립니다. 이란이 버텨버려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러시아가 침공한 지 5년이 돼가는데 우크라이나도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란은 다른 나라들에서 사실상 지원을 못 받는 상태에서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버티고 있고 미국은 이스라엘과 합공을 하고 있죠. 지상병력 투입은 물론 안 했지만 한순간에 국가를 지워버릴 수 있는 국가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갈수록 공경에 처하는 상황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